네, 안녕하세요. 분절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얘기, 특히 내년 혹은 내후년 혹은 그 이후까지 부동산 시장을 볼 적에 아주 중요한 얘기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꼼꼼히 지켜보시면서 필요하시면 메모까지 하셔서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급 얘기 할 건데 24년 공급 얘기 요거 어디에서도 지금 디테일하게 아주 대충 얘기는 많이 하지만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곳이 없어서 오늘 대부분 처음 듣는 혹은 제 컨텐츠를 통해서 미리 보신 분은 계실지 몰라도 처음 듣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번 상세히 살펴볼게요. 네, 그러면 시작해 보시죠. 요 컨텐츠는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라는 그 채널을 오픈을 해서 올린 컨텐츠인데 요거는 좀 너무 중요하다, 요거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무료로 공개하고 유튜브로 설명을 드리는 그런 포스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광고 드리자면은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요 투자 리포트 앤 가이드 요 채널을 오픈을 했어요. 요거 제가 제 인사이트와 어떤 방대한 자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딥하게 공유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 유료 사이트이지만 그리고 단가도 다른 채널보다 조금 높게 책정을 했지만 그거에 전혀 부끄럽지 않도록 활동과 어떤 자료를 다 공유 드리고자 요 유료 채널 오픈했는데 첫 달에 지금 80% 할인하는 첫 달 먼저 한번 해보시고 연장하시라는 측면에서 80% 할인 프로모션 하고 있으니까 한번 한 달 들어보시고 연장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무료로 지금 공개해 놓고 있는 며칠간은 그렇게 공개해 놓고 있고 요 유튜브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니까 오늘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제목은 24년 서울시는 역대급 공급 부족 상황에 놓을 것이 확실합니다. 제가 저를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제가 막 무조건 막 떡상이다 아니면 폭락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데이터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4년 사실은 23년 7월 지금 23년 7월이잖아요. 23년 7월쯤이면은 이미 화두가 좀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미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요걸 많은 전문가들이나 어떤 뭐 부동산 플랫폼 같은 데서 요 얘기가 많이 회자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전혀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서 제가 의아해하는 상황이고, 제가 거의 처음으로 디테일한 내용을 좀 조사해서 언급을 드리는 그런 상황인데 한번 쭉쭉 정확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공급이라는 것, 읽어보세요. 공급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속성, 그런 속성들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오늘 주제는 24년 서울의 24년 공급 부족, 24년 공급 부족이 어느 정도인지 봐야 되는데 입주 물량 데이터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호갱노노도 있고 아실도 있고 뭐 부동산 지인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요. 요것은 거의 분양 물량을 집계하는 것을 약간 보정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나마 조금 뭐 내년 올해 혹은 내년 정도의 입주 물량은 그래도 나름 정확하게 집계, 왜냐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후분양한 것도 이미 올해 입주나 내년 입주인 것들은 후분양이어도 분양을 한 곳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좀 정확한 편이고,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민간 플랫폼에서 정확하게 물량 집계를 못하니까 우리가 직접 하겠다라고 해서 6개월마다 여기 올해 2월에 야심차게 6개월마다 공개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요것도 좀 부정확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보정을 하면서 오늘 24년 물량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요 표는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올해 2월에 어떤 집계를 해서 총괄표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걸 보시면은 24년에 아파트도 23년보다 많네, 정비사업도 많고 비정비사업도 많네, 우와 24년에 물량이 많은 편이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뒤에 설명해 드려보죠. 그래서 24년은 23년보다 많네, 전세가 하락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살펴보시면은 정비사업도 늘고 비정비사업도 늘고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해. 물량이 많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요거를 단지별로 까보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은 DH 퍼스티어 아이파커 6700세대 무려 6700세대가 24년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원래 23년 11월 준공인데 23년 11월 준공이라서 23년 뭐 말에 23년 하반기에 강남 물량이 엄청 많네라고 막 그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막 때렸는데 이게 플랫폼들 뒤에 보시면 설명드리겠지만 아실이나 호갱로는 다 똑같아요. 이게 24년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요런 플랫폼들이나 서울시에서 집계한 것조차도 24년으로 잡혀 있다. 근데 요거 23년으로 넘겨야 돼요. 그래서 요거 보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자양 1구역 요 9위 이스트폴 요거 곧 분양한다고 요거 화제죠. 예, 요것도 25년으로 밀렸어요. 24년 집계로 잡혀 있는데 그리고 신반포 4지구 메이플 자이 3,300세대 무려 3,300세대 요것도 24년으로 잡혀 있어요. 서울시 공식 물량에도 24년으로 잡혀 있는데 25년으로 밀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정을 해야 됩니다. 24년으로 잡혀 있는 거를 25년으로 미루고 뭐 23년으로 땡기고 뭐 이런 것들을 보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정을 해주면은 23년은 25,411세대, 24년은 정비사업만 기준으로 24년은 11,516세대. 그러니까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기준으로 뭐 가로주택, 소규모 다 합쳐서 기준으로 했을 적에 25,000세대에서 11,000세대로 줄어드는 거예요. 반토막 이하죠. 엄청나게 줄어드는 겁니다. 서울시는요, 정비사업 물량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절대적이에요.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빈 땅이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빈 땅이 없기 때문에 이미 지어진 것들을 다시 재건축하고 재개발하는 물량이 대부분이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공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정비사업 물량이 25,000세대, 25,000세대였어요. 올해 25,000세대였는데 11,000세대로 40%로 60%가 훅 줄어드는 거죠. 엄청나게 물량 적은 거죠. 이게 얼마나 적은 거냐면 둔촌주공 한 개 단지보다 둔촌주공이 12,000세대가 넘는데 내년 정비사업이 통틀어서 11,500세대밖에 안 돼요. 너무너무 적죠. 예. 너무너무 적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비정비사업이 많잖아. 아까 위에 보니까 비정비사업은 2023년보다 많구만. 그렇잖아. 여기 많구만. 그런데 이것도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그래서 근데 비정비사업을 서울시 요 자료를 보면 요거 서울시 거기 자료실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 단지별로 쭉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서 제가 요거를 까보니까 이 많은 많이 잡혀 있다라는 비정비사업 물량 중에 입주 물량 중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절반이었어요. 역세권 청년주택이 7,814세대가 잡혀 있어요. 아까 15,000 몇백 세대 정도가 비정비사업으로 잡혀 있는데 역세권 청년주택이 7,800세대가 잡혀 있는 거예요. 역세권 청년주택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임대입니다. 공공임대. 예, 공공임대고 대부분은 초소형이에요. 뭐 29제곱, 39제곱, 33제곱 막 이래요. 그러니까 원룸 혹은 1.5룸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거니까 이런 것들이 7,800세대는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 별 영향을 못 줘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보정을 해서 봐야 돼요. 이런 거 잘 모르면은 모르고 난 전문가라고 해서 내가 서울시 데이터를 봤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물량이 더 많대. 내년엔 전세가가 떨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 디테일하게 까봐야 된다. 까봤더니 정비사업은 절반도 안 되고 비정비사업은 많다고 하는데 역세권 청년주택이 절반 이상이다. 23년은 네, 이거 잘못 썼네. 오타인데 23년은 14,600세대 중에 4,500세대만 역세권 청년주택이니까 요 역세권 청년주택을 제외하고는 1만 세대 정도고 24년은 역세권 청년주택을 제외한 비정비사업은 한 8,000세대 조금 안 되게 돼 있어요. 7,000 몇백 세대. 그러니까 요것도 줄어드는 거예요. 정비사업은 반토막 이하, 비정비사업은 한 20-30%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다 합치고 거기다가 역세권 청년주택을 제외한 물량은 23년에 35,400세대, 24년에 19,300세대. 엄청나게 줄어들죠. 정비사업, 비정비사업 다 합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네. 절반 이하가 아니라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네. 46% 줄어듭니다. 엄청나죠. 네, 그런데 23년 대비 46%가 얼마나 작은 건지 적은 건지 이게 체감이 안 되니까
역사적으로 얼마나 적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쭉쭉쭉쭉 요런 글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한번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 아실 데이터 제가 1990년부터 2024년까지 요 뽑아서 캡처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 요 데이터 23년 24년 데이터도 개포 1단지 등 조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에서 집계한 서울시 데이터를 보정해서 집계한 요 19,000세대 요 19,000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적에 아실에서 뽑은 과거 데이터와 비교했을 적에 얼마나 적은지 요거 한번 보시면은, 자 24년에 19,000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요 선이 2만 세대예요. 요 선이 2만 세대니까 19,000세대를 넣으면은 한 요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요 정도면은 1990년부터 2024년까지 2만 세대 이하로 입주한 적이 딱 한 번. 1999년 딱 한 번입니다. 그리고 2024년. 34년 만에 최저 물량. 얼마나 적은지 아시겠죠? 2024년 서울시 입주 물량은 34년 만에 최저 물량인 거예요. 이게 아실이 분양 물량 기준이라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실이든 뭐 호갱노는 다 과거 데이터는 이미 준공된 데이터를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보셔도 돼요. 그쵸? 근데 24년은 제가 정확하게 서울시 물량을 토대로 해서 19,000세대, 19,000여 세대로 집계를 했어요. 그쵸? 근데 그거 기준을 봤을 적에 1999년부터 2024년까지 1999년만 2만 세대 이하고, 그 다음에 34년 만에 처음으로 2만 세대 이하의 입주가 될 예정이다. 오피스텔 제외하고. 그래서 역대급 정말 적은 입주 물량이 24년에 있을 예정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역대급 물량 부족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실 같은 민간앱은 믿을 수 없어라고 할까봐 서울시 입주 물량을 로우 데이터로 쫙 받아가지고 제가 직접 보정을 한 거니까, 보정 과정도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믿으셔도 될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 더해가지고 특별히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거시경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24년의 금리는 지금보다 낮을 수밖에 없어요. 금리 인하가, 기준금리 인하가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뭐 요거까지는 모른다고 쳐도 금리 인하 시그널만 보여도 시중금리는 내려가기 시작할 거예요. 점점. 예. 그러니까 24년이 23년보다 금리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시경제 전문가든 각국의 중앙은행이든 이코노미스트든 뭐 애널리스트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금리가 낮을 수밖에 없죠. 금리가 정말 어떤 충격, 어떤 이상한 예측 못할 그런 게 있지 않는 한 금리도 내려가고 물량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내년은 전월세 가격 상승은 거의 필연적입니다. 아마 잘하면 올 하반기, 올 말부터 쭉쭉쭉 이렇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매가는 여러 가지의 복합적 요소, 심리, 이런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가는 장담까지는 못 드리지만 전월세 가격 상승은 정말 필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언제 시작하느냐만 관건이죠. 올해 하반기에 시작할 수도 있고 내년 초에 시작할 수도 있고, 아마 저는 올 하반기에도 일부 개포나 요런 입주 물량이 몰리는 그런 지역들을 제외하면은 우상향 쭉쭉쭉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어느 정도 뭐 만약에 방어가 어떻게 좀 상방 압력이 좀 작다, 그렇게 흘러갔다라고 해도 내년에 필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와 완전 떡상이네, 이거 빨리 완전 뭐 투자 내년에 투자 엄청 해야겠네 라고 외칠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있어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좀 더 정리를 해야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24년에 물량이 부족하고 25년에 물량이 많아요. 앞서 설명드린 왜 24년에 물량이 줄어들었는지를 설명해 드렸을 때, 뭐 예를 들면 92 혹은 메이플, 반포 메이플자이 이런 것들이 25년으로 밀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둔촌주공도 원래 24년 입주할 줄 알았는데 25년으로 밀리면서 24년은 비고 25년은 확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5년에는 물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요걸 조심해야 되죠. 그렇죠? 24년은 전월세가든 매매가든 사실 상방 압력을 상당히 받을 텐데,
그건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받을 텐데 25년에 다시 하방 압력을 꽤 받을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26, 7, 8, 9 이렇게 나가면은 지금의 어떤 공사비 문제 혹은 업황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공급 부족은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금 쪼개서 봤을 적에 25년은 물량이 많아요. 확실히 많아요. 특히 동남권은 확실히 많아요. 요거는 감안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은 집을 살 수 있어요. 집을 사도 돼요. 집을 사도 되고 뭐 투자도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24년에 제가 말씀드린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집값이 막 올랐어요. 이미 올랐어요. 그럼 그거는 쫓아가기에 좀 부담이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제가 물량을 말씀드렸을 때 요게 물량에 의해서 시장이 무조건 움직인다라고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요런 식으로 감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24년에 물량이 완전히 부족해. 25년은 근데 많아. 그러면은 23년이나 혹은 24년 초에 급등하기 전에 요때는 살 수 있어. 요때는 살 수 있어. 근데 만약에 급등을 해버렸어. 급등은 아니더라도 꽤 강한 우상향을 해버렸어. 그럼 요때는 물음표? 왜냐면 요때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감안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사도 제가 요때 물량이 부족하고 중장기적으로도 공급 부족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24년 만약 한번 올랐어요. 혹은 23년 하반기 많이 올랐어. 그러면 그걸 따라잡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왜냐? 25년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무주택으로 25년에 물량이 많대. 동남권에 물량이 많대. 둔촌도 있고. 25년만 바라보기에는 24년 물량 부족이 되게 부담스럽다. 웬만하면은 요때 기다리보다는 요때를 사든지 아니면은 요때 올라갈 거에 내가 무주택일 때 요때 가격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어떤 다른 방법의 자산 투자에 리스크 헤지를 하든지 뭐든 간에 내가 주식을 잘하면 주식이라도 그런 식의 어떤 자산 플랜을 잘 짜보셔야 한다. 잘 어려우시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로 마지막 요약을 해보자면은 자, 역대급 공급 부족과 유동성 완화 흐름이 24년에 만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월세 확실히 상방 압력을 받을 거고, 그리고 매매가도 상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25년엔 반대로 물량 과잉 상황으로 하방 압력이 조금 어느 정도, 특히 동남권 혹은 동북권, 여기 이문 휘경 이쪽에 되게 많아요. 그쪽은 우려가 있으니까 24년에 혹시 시장이 과열된다면은 그때는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게 어떤 세 줄 요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요게 요런 공급 상황,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데 뭐 유동성이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규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부동산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공급이에요. 그래서 공급을 근데 대충 보면 안 되고, 제가 앞서 그 서울시 물량에서 보정한 그런 것처럼 꼼꼼히 살펴봐서 확실하게 물량을 예측한 후에 그거를 바탕으로 시장 전망을 하고 내가 대응하는 그런 스터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물량 분석 제가 자주 올릴 수 있도록 하겠고, 그럼 요 프리미엄 콘텐츠 한번 들어가 보셔서 한번 여러 가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튜브로도 이런 거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그런 내용들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니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